초사고 글쓰기라는 책은 한 달에 1억씩 가만히 있어도 제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그런 효자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자책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제가 어떻게 보면 전자책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자책으로 돈을 벌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10%밖에 안 주는 게 출판사가 다 헤쳐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영상은 썸네일에 낚여서 막 돈 얘기? 이 새끼 악플 달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영상은 안타깝게도 뭐 그런 막 자극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양, 상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자책이란 무엇인지, 출판사는 사업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이야기를 다뤄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업마케팅 대표이자 역행자의 저자 자청입니다. 이번에 50만 부 에디션이 이렇게 나왔고,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전자책을 6권 정도 썼고, 제가 쓴 초사고 글쓰기라는 책은 한 달에 1억씩 가만히 있어도 제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그런 효자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전자책 한 권이 한 달에 1억씩 벌어다 주는 거는 출판사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 역행자라는 책이 지금 종합 8등 정도 되는데 한 달에 한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종합 1등을 압도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1억이 나올까 말까인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책을 6권을 썼으니까 뭐 그래도 꽤 이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전자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좀 더 전문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제목에 나온 전자책에 대한 모든 것,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역사적인 걸 알아야겠죠. 왜 출판사가 있었고 전자책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출판을 하시려는 분들은 출판사랑 계약할 때 인세가 8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업 구조로 이해하면은 굉장히 쉬운 분야입니다. 이게 10%밖에 안 주는 게 출판사가 다 헤쳐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예를 들어서 역행자라는 책을 써서 50만 부를 팔았어. 거의 100개의 출판사의 수익보다도 제가 이 책 하나로 더 줬다고 생각해요. 웅진 출판사에 그런 거죠. 그 다음 책에 그러면 제가 20% 인세 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출판사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전략이겠죠.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책이 2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러프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교보문고 이런데 유통하는 데다가 2만 원에서 8천 원을 내야 돼요. 인쇄비가 또 한 4천 원 정도 들어가. 그리고 세금 한 2천 원, 저자 2천 원 줘. 그럼 출판사가 4천 원 갖는 거예요. 출판사는 이 4천 원에서 직원 비용도 줘야 되고 마케팅, 디자인비 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출판사가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출판사가 우리나라에 몇천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상위 1%가 연에 10억도 못 벌 거예요. 초사고 글쓰기라는 책이 한 달에 1억씩 벌어다 주는데 이거 자체가 상위 1%의 출판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출판에 대한 이해가 되셨죠? 출판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은 저자가 써야 되죠. 표지도 만들어야 되지, 책이라는 종이값도 있어야 되지, 유통비용도 있지, 세금 비용도 있지, 택배 비용부터 해서 직원 비용 다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남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이 됐어요. 그러면서 전자책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물론 지금 전자책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미성숙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진 않다라고 저는 봐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자책의 장점은 100% 내가 수익금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제가 6권 정도의 전자책을 판매하는데 한 권은 9,900원이고 나머지 5권은 29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책을 냈을 때 10% 인세니까 2,000원 번단 말이에요. 전자책은 한 권을 팔면은 3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책을 150권을 팔아야만 한 권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수익률이 150배나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자책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제가 어떻게 보면 전자책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자책으로 돈을 벌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전자책을 개나 소나 쓰게 되면서 결국에 퀄리티가 낮아요. 출판사의 편집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하시고 정말 오랫동안 글 교정 작업이랑 어떻게 배열할지를 연구해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전자책 쓰는 사람들은 책에 대한 필력도 안 좋고 증명된 것도 없어. 편집자의 손도 안 거쳤어. 그러니까 당연히 막장 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책 자체의 퀄리티를 보장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후기들이 좋은 경우들이 많은데 본인이 조작할 수 있다 보니까, 물론 저희 전자책 플랫폼 푸드프에서는 후기 조작이 아예 불가능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전자책을 자기가 메일로 보내주고 돈을 받는 구조기 때문에 당연히 후기 조작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전자책이 어려운 게 본인이 홍보를 직접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전자책으로 애매하게 낼 바에는 자기가 100%를 먹으려고 5만원짜리 전자책을 써서 10권밖에 못 팔았어. 근데 만약에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그래도 10,000권을 판다, 20,000권을 판다라고 했을 때 훨씬 수익률이 높아요. 결정적으로 전자책으로 10억을 벌고 몇십억을 벌어봤자 이 종이책으로 종합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는 거는 그 네임밸류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도 종합
베스트셀러 10등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스테디한 책이 되는데 진짜 사람들의 대우나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나 이런 게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그만두고 3년 동안 막 정말 집요한 악플러들이 있었어요. 책이 잘 된 뒤로 다 없어졌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뭔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그냥 인정이다. 이게 뭐 책이 별론데 잘 됐든 뭐하든 마케팅 너 인정, 이제 이렇게 됐던 것 같아. 책 1등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으니까 사람들 만나기도 훨씬 쉬워지고, 이게 그냥 전자책 팔아서 저 10억 벌어요 라고 해봤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예 공감이 안 가고 사기인가?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책 작가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밸류를 주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책을 써서 본인이 개인으로 팔아도 되는데 이제 어디가 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푸드포에서, 근데 저희가 이제 좀 검수가 까다로워가지고 등록이 안 될 확률이 크고 크몽, 클래스 101, 타링 뭐 이런 데서 진출을 했는데 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10%의 수수료를 떼는 장사기 때문에 푸드포는 어차피 제 책을 팔려고 만든 거라서 당연히 수익률이 높지만, 그래서 크몽이랑 클래스 101이랑 타링에서 이제 전자책을 팔려고 한 거는 그냥 기획해서 해보려고 한 거지 아마 수익성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번 올려보면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자책을 어떻게 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블로그나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고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가죠. 아니면 플랫폼에 등록을 해서 그거 자체를 광고하거나, 원래는 이제 돈을 받고 PDF 파일을 전송해주는 형태가 기본적인 전자책 형태였는데 이러면은 배포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 이제 푸드포를 만들었던 거고, 이거는 진짜 홍보 아니에요. 이거 하신다고 해도 저한테도 이득 없어요. 완전히 수익금을 저희가 하나도 안 먹고 다 돌려드리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진지한 모습 처음 보시죠. 아이씨 안경 썼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쓴다. 오늘 영상에서 전자책에 대한 모든 거를 이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채널 자체가 자청의 글쓰기 수업, 출판을 해보고 싶은 사람, 책 쓰고 싶은 사람들이 보면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든 채널이고, 그래서 제가 막 어떤 광고로 하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지식 전달, 그 덕분에 지금 구독자가 이제 하루에 1000명씩 막 늘고 있어요. 이 구독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이후에는 제가 댓글에다가 자료를 넣었고, 다음 영상부터는 제 글을 보여드리고 이게 왜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를 남길 테니까 댓글도 꼭 보시고 미리 공부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자청의 글쓰기 수업 마치겠습니다.